위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이 시간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지난주에도 저희들 장로님께 들어야 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슈 중에 이슈는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함께 장로님께 대선에 관련 이야기들 그리고 또 더 나눠주실 거 저희들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관점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런 정책들도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내년 선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죠. 그렇죠. 예, 다음 달 중순 앞으로 한 달 후에 대선 예선 후보가 그 프라이머리 일렉션이 시작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러 후보들. 뭐 내년의 선거는 각종 선거가 다 있으니까 네. 각 후보들과 진영들은 굉장히 지금 조급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 선거 11월 초까지 뭐 10개월 이상 남았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간이 지나갈 것이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네. 그래서 굉장히 바쁠 텐데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을 볼 때에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미국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양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다르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쉬운 선거가 될 수 있죠. 서로 양 정당이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양 정당이 혹은 후보들이 서로 아주 다른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은 유권자로서는 상당히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그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정부 8년 이후에 4년간의 트럼프 정권을 거치고 지난 3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그 오바마 정부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든 정부가 해온 정책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우리가 그 다음 선거에 내년 선거에 그 동참하기 위해서 투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선거 때까지 사실 뭐 선거에 관련된 이슈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이슈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이 쓰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까지도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 주에 그 콜로라도 주에 사는 11살짜리 소녀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학교 수학여행으로 그 학생들과 같이 동부 쪽으로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쪽으로 이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은 아이들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호텔에 묵을 때에 이제 침대를 친구들과 같이 쓰게 하죠. 네. 그래서 이 소녀가 11살짜리 소녀가 그날 첫날 수학여행을 마치고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가서 방을 배정받고 자기와 같이 같은 베드 같은 침실이 아니고 같은 베드 같은 침대를 쓰는 친구를 보는데 그 친구가 나 사실은 남자야.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나는 트랜스젠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아이가 놀래가지고 이 소녀가 11살 소녀가 놀래가지고 그 화장실로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울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이 남자애하고 같이 침대를 쓸 수 있느냐. 네.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학교에 항의를 하고 그랬더니 지금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학교가 소속해 있는 교육부의 정책이 트랜스젠더 아이들 지금 얘기하는 건 초등학교입니다. 트랜스젠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그
그 성 정체성. 원래의 성, 네. 그 원래 그 생물학적인 성인 아이들과 같이 방을 쓰지 못하, 침대를 쓰지 못하게 하는 방침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남자로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은 자신은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 학교 교육부에서는 자신들의 방침에 따라서 이 생물학적인 남자아이를 11살짜리 소녀와 같이 침대를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똑같은 이런 정책들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군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군이 완전한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트랜스젠더와 네. 같이 샤워를 해야 되고 같이 화장실을 써야 되고 이런 정책들이 군에서 쓰여지고 있으니까 다들 이제는 지금 미군에서 리크루트하는 거, 모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안 가려고 그래요. 원래 이 군대에 많이 지원하는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들이 군대에서 서브한 그런 경력이 있는 가족에서 주로 이제 많이 지원을 네. 하는데 네. 그런 아이들조차도 이러한 문화를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워키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 바이든 정부의 민주당의 정책을 군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지원을 안 하니까 군인들을 모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연방 하원에서 한 공청회에서 대학교에서 수영 선수로 있다가 갓 졸업한 한 젊은 여성이 정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가 갑자기 남자를 생물학적인 남자 수영 선수가 자신은 여성이라고 그러면서 그 남성의 몸을 가지고 여성들의 이 대학교 여자 학생들의 수영 시합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섬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들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한 우리 여자 대학교 수영 선수들은 우리가 갈 길이 없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정언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민주당 소속 이 여성 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것은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미워하는 그런 발언이다.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런 한 가지 이슈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은 양 정당이 생각하는 미국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내년 선거는 상당히 선택하기가 쉽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우리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더욱더 이런 이슈들은 참 우리가 선택하기가 쉬운 네. 그런 이슈. 그래서 우리가 양정당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공화당 대선 후보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4명이 트럼프는 참여하지 않았고 나머지 4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인도계 비벡 라마스와미 그 친구가 토론회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은 이번 토론회도 똑같이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 트랜스젠더는 헬스 이 건강상의 정신 건강의 문제다. 정신 질환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분위기는 그런 트랜스젠더들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 이 친구 같이. 그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은 그거는 혐오주의적인 발언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네.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슈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젊어서 그런지 아주 용감하게 지금까지 토론회 때마다 이 발언을 해왔지만은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다. 예, 이렇게 사실 왜 이 친구가 딱 그렇게 집어서 얘기를 하냐면은 최근에 와서 유엔도 그렇고 여러 국제기관이나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트랜스젠더는 그는 정신적인 질환이다. 이슈다.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네네. 어느 순간에 와서부터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걸 정상이라고 네.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 혹은 생각하는 성과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스매치 서로가 잘못 이렇게 매치가 돼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상으로 받아줘야 된다. 이제 네.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날 때 과거에는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였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우리 남자고 네.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고 최근에 영국 수상도 너무 답답하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그게 왜 왔다 갔다 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공화당 그 후보인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생각은 공화당 후보들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그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 이슈를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슈들 그렇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양 정당이 너무나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앞으로 그 선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 범주로 해서 삭제를 하고 막 진짜 전 세계가 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생각들이 막 변하고가 있는데 미국의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정당을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또 저희들이 투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이슈만이 아니고 네. 동성애도 그렇고 많은 그 낙태 이슈도 그렇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보면은 그렇죠. 과거에 미국 사람들이 유럽을 보면서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진보적인 그런 나라들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는데 지금 보면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도리어 유럽은 진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다가 다시 이제 돌아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훨씬 더 진보적인 그런 좌측으로 치우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이다. 네. 이것을 우리는 과거에 내가 바이든을 좋아했든지 혹은 민주당을 좋아했든지 혹은 그 지지를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 정치인들도 늘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니까 그것은 공개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잘못 나갈 때에 잡아주는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투표를 통해서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까지 미국이 변화하고 있는 염려스러운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내년 선거에 대해서 중요시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동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장로님 트랜스젠더 이 이슈 말고도 저희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이슈가 또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 양 정당의 후보들을 보면은 제가 전에도 몇 달 전에도 한번 방송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그렇죠. 1위를 달리고 있고 네. 사실 이번 주에 있었던 그 공화당 후보들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 이후에도 누가 토론에서 이긴 것 같냐라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라고 참여도 안 한 트럼프라고 말한 사람이 한 거의 70%가 돼요. 그 정도로 네.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는 이길 것. 그래서 공화당의 경선은 그 내년 중순에 있는 아이오와주와 그 다음 달 1월 중순에 있는 아이오와주 예선과 그리고 그 말에 있는 1월 말에 있는 뉴햄셔주의 그 프라이머리가 끝나면은 거의 바이든 트럼프로 공화당 후보로 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은 그 이후에는 더 계속할 만한 그런 이제 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에서 이제 내려오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내년 다음 달 1월 달에 있는 이 두 번의 예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공화당 내의 순서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6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고 2위가 론 데산티스와 이제 니키 헤일리인데 네. 니키 헤일리가 지금 앞서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아이오와에서는 이기지 못할 것 같고 뉴햄시어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뉴햄시어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이제 그만둬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 법정 케이스를 통해서 주저앉히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주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는 아예 그 주에서 일어나는 내년 11월 선거 때에 대선 후보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소송을 걸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볼 때는 다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그게 역효과가 나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공화당 후보는 지금으로 볼 때는 상당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민주당 측은 바이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바이든에게 이제는 그 사퇴를 하라, 후보로 사퇴하라, 이 재선을 포기하라라는 압력을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그 바이든 일가의 이 corruption 비리. 부패, 네. 부패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방의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들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는 그런 정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헌터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세금 보고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소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소를 당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더 민주당 내에서 사퇴를 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아마 아들을 사면을 해주면 조건으로 사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신 분도 네. 있고 네. 상당히 지금 민주당 쪽에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관련해서 내년 대선에 관련해서 바이든이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도 했죠. 바이든이 이번 주에 내가 재선에 도전하는 것은 트럼프가 출마했기 때문이다. 네네.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내가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자신이 이제 받고 있는 비난, 나이에 대한 비난, 여러 가지 노령화에 대한 비난,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다는 네. 얘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생각이 그런 말을 통해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은 상당히 지금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 선거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물론 뭐 지난번 대선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특히 이번 선거는 상당히 좀 영어로 표현하기를 메시할 것 같다, 지저분할 것 같다. 이제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권력을 찾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싸우는 네.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 같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 방송이 조금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 주에 또 되게 워싱턴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연방 상하원에 또 많은 의원들이 정계를 또 은퇴하신다 뭐 안 한다면서 거의 뭐 40명이 가깝게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사실 연방 상하원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정말 민주당과 공화당의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계에서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은 웬만한 사람은 네. 어떤 레벨에서든지 정계에 들어가면은 정말 이렇게 몇 년씩 하다 보면은 정말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좀 정내미가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서로 이렇게 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치르는 하원 의원들은 늘 선거를 치르고 또 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늘 선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뭔가를 의미 있는 해보려고 그랬는데 정치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네. 실망스럽고 좀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선거도 출마하지 않겠다,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하원 의원이 40명이 넘어서고 있고 그 중에는
직전 그 하원 의장이었던 케빈 맥카티 베이커스필드 쪽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도 이제 나는 하원을 떠나겠다. 네. 그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네. 그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올해 말로 이번 달 말로 자신은 이제 내려오겠다. 네, 그러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차이가 더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내년엔 정말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야말로 정말 유권자가 이 투표를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저희 크리스천들이 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투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된 것은 양 정당의 그 이슈들에 대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국경에 관한 것, 네. 불법 입국자들에 관한 것. 이 이슈는 한번 우리가 30분 동안 다뤄볼 만한 이슈인데 네. 이민에 관한 이슈 그리고 이 지금 이제 불법 이민, 합법 이민과 불법 이민은 엄연히 다릅니다. 네. 확실히 다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번 주에 하루에 국경을 통해서 불법으로 미국으로 입국하신 숫자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12,000명이 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12,000명이면은 1년이면 한 40만 명 되죠. 오, 그러니까 네. 일부에서는 그 바이든 정부 4년이 끝나는 1기 4년이 끝나는 4년 동안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을 미국이 받아들인 그런 사람의 숫자가 1,몇백만을 넘어갈 것이라. 한 주에 미국의 한 주에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 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근데 지금 넘어오는 친구들 보면 좀 추우니까 보면은 주로 이제 젊은 남성들이에요. 혼자 오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그 뉴스 그 인터뷰하는 분이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오느냐? 그랬더니 인터뷰하는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다, 망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이슈가 아니고 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좋은 opportunity 기회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Thank you 바이든. 바이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어요. 왜 자신들이 미국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놓으면은 구금되지 않고 미국에 살 수 있다는 그것은 바이든이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올 때에 Thank you 바이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지금 이제 국경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의 최근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말을 쓰냐면은 정부 초기에 3년 전에 정권을 잡고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이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거구나 시행착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쓰는 거 보면 이거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고 물론 의도적인 겁니다.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대선 캠페인을 하면서 남미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오라고 받아주겠다고 그리고 늘 한 발언이 미국에 온 불법으로도 들어오면은 구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구든지 오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주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FBI의 그 연방 경찰이죠. FBI의 이 국장이 하원위원회에서 이제 이 공청회를 하는 가운데 의원이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위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볼 때 FBI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이렇게까지 모든 분야에서 위험 경보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한 부분만 그렇습니까? 한 분야만 그렇습니까? 라고 의원이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분야, 내가 보는 모든 분야에 지금 현재 red light, 이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국경을 통해서 이게 불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가운데 처음에는 중남미, 남미 이런 데서부터 오신 분들이 많았지만은 네. 이제는 지금 보면은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적국으로 생각하는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6,386명, 이집트에서 3,153명, 이란에서 이란은 지금 미국을
없애버리겠다고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는 네. 나라입니다. 659명.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에서도 538명, 러시아에서 12,605명, 중국에서 지금 요즘 관심을 끄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고 있는 것. 현재 26,113명. 그리고 테러리스트의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통해서 입국하고 있는 숫자가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이 대리전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치르고 있으면서 미국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나라이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미국 오늘도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습격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도 봤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해대고 있고 네. 그런데 9/11 때에 미국의 3,000명의 생명을 뺏어간 그때 그 사건에 동원된 테러리스트 숫자가 1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네. 바이든 정부는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관들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 사람들은 국경에는 문제가 없다. 국경에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분명히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지원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회와 지금 이제 이 공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그럼 이 공화당은 지금 이제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런 요구를 행정부에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반해서 그러면 예산을 세우겠다. 그런데 공화당이 바이든을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바이든은 더 많은 이 국경 경비대 네. 요원들과 그리고 이 망명을 심의하는 판사들을 더 많이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바이든 정부의 의도는 도리어 더 많은 사람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미국에 더 받아들이겠다는 네. 그런 이제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지난 3년 동안 행정부가 해온 일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염려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도 이런 정책에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을 체질적으로 바꿔놓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게도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주고 그들이 미국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텍사스와 같이 국경에 있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들의 정치생활을 바꿔버리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 1,0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대통령 일기 동안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죠. 너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민 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그런 성의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너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은 네. 이거는 불법 이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양당의 차이가 있고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양 정당의 입장은 미국은 합법적인 이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라는 것은 양 정당이 다 이제 동의를 하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 이민에 대해서 네. 불법으로 이민 우리는 다 합법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불법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서 그들의 신분도 알 수 없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숨어 있고 이렇게 열어놓은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마약과 여러 가지 인신매매 이런 것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민주당 이렇게 돼서 우리는 내년 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소중한 한 표가 정말 다음 선거에 정말 바르게 쓰임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